얘들아 조용히 좀 해봐. 이거 다 받으셨죠? 누가 지금 핸드폰을 얘들아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 그리고 너네 혼자서 듣고 너네 혼자서 결정할 게 아니야. 부모님과도 충분히 상의를 하고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돼요. 진짜로. 그냥 이거 단순하게 그냥 내가 내년에 어떤 과목 시험 보지? 이게 아니라 수능까지 연결이 돼요. 수능까지.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물화생을 선택했어. 근데 해보니까 이거 아니네. 나 잘못 선택했네 해서 수능으로는 생명 지구과학을 봐야겠다 라고 하면 그럼 지구는 언제 공부해? 그치? 물화생을 선택한 이상 2학년 1년 동안은 물화생 공부를 해야 돼. 왜냐면 지필을 보잖아 너네가. 학교 내신 챙겨야 되잖아. 아예 포기할 수 없잖아. 그쵸? 지필을 챙기면서 거기서 내년 수능을 위해 지구를 또 한다? 그러면 물화생지를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경우 없을 것 같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는 이렇게 학교별로 탐구 과목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진 않았어. 그냥 전체적으로 학교 다 이렇게 합쳐가지고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별로 좀 과목상 특징도 좀 다르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의 그런 것도 좀 다르기 때문에 물론 선생님이 중간에 바뀔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조금 너네들 궁금한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과목별 조합을 좀 선택을 해야 좀 전략적으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얘들아 너네 프린트 다 있지? 너네가 제일 궁금해하는 것부터 얘기를 해줄게. 너네가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이맘때. 과목을 선택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물리 꼭 해야 돼요? 이거잖아. 그쵸? 물리 꼭 해야 돼요? 이거잖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예 그냥 25년도 그 학종 그거거든요. 학종 핵심 권장 과목을 학과마다 이렇게 제시를 해줬어. 아예 학교에서. 여기는 어디냐면 서울대예요. 여기 왜? 서울대. 지금 서울대 학종 핵심 권장 과목에 대한 표예요, 요거. 자, 잘 보자. 얘들아 한번 잘 봐봐. 여기서 내가 관심 있는 학과에서 어떤 과목을 권장하는지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자, 보자. 일단 너네가 생각할 만한 거, 뭐 자연과학 계열에서는 뭐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뭐 요 정도가 있네요. 그쵸? 얘들아 물리 관련된 과는 무조건 당연히 물리 해야지. 그치?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뭐 천문학과를 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다면 이미 알고 있을 거야. 그런 친구는. 아 나는 당연히 물리 해야겠구나 라는 걸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이제 제외하고 제가 만약에 뭐 생명과학을 가고 싶은데 물리 해야 되나요? 이런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보시면 어때요? 핵심 권장 과목 화투, 미적분, 생투, 미적분. 요거는 얘들아 추과목을 수능으로 보라는 게 아니라 고3 때 내신으로 선택하라는 거야. 고1 때는 아니 고2 때는 당연히 원과목이겠죠? 고2 때 화원하고 고3 때 화투 요런 식으로 이제 선택을 하면은 좀 학종 그 서류에서 좀 스토리가 연결이 되겠죠.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공대에서는 얘들아 너네 그리고 좀 요즘 관심 있는 거 이거 아니야? 컴퓨터공학과 컴공 어떤가요? 미적분 확통이야. 과탐의 과목에선 아예 두지를 않아 제약을. 그쵸? 물론 다른 학교는 과탐에서도 제약을 두는 학교도 있어 컴공을. 근데 거기서도 물리 투 필수 이런 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대체로 이 아래의 학교들은 대체로 서울대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서울대, 고대, 연대를 이제 3개 정도를 보고 너네가 경로를 좀 정하면 될 거야. 그리고 또 뭐 있어? 화학생물공학부 요런 데는 이제 물리가 필요하네요. 그쵸?
그리고 건축학과도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 많은데 건축학과는 아예 핵심 건전 과목조차 없어요. 그쵸? 그리고 또 뭐 있어? 물리가 필요한 것만 한번 체크해볼까? 요 4개. 이거 뭐야? 요 4개. 에너지 자원, 원자핵, 조선해양, 항공우주. 전부 다 물리 관련된 과죠. 요렇게 물리, 뭐 우주나 뭐 해양, 뭐 이쪽, 공학 쪽 관련된, 에너지 공학 쪽 관련된 과는 전부 다 물리를 권장하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또 뭐 있을까? 사범대 같은 경우도 물리교육과만 물투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정도예요. 어때요? 그러니까 얘들아 정리를 좀 해보면 너네가 그래도 좀 관심 있어 하는 과만 얘기했을 때 뭐 컴공, 그 다음에 생공, 그 다음에 건축공 전부 다 어때요? 물리? 안 해도 된다. 요거예요. 근데 반대로 물리랑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과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뭐 질문 있으세요? 없어? 그러니까 얘들아 뒤에 넘어가면 여기가 고대고 지금 왼쪽이 고대고 오른쪽이 연대예요. 얘네도 한번 보면은 물리 필요한데 물리학과, 그리고 융합에너지공학과, 그리고 전기전자공학부, 그리고 무슨 통신학과? 이건 뭘까? 그리고 신소재공학부. 얘들아 고대 같은 경우는 컴퓨터학과에서 화학물리학이야. 그치? 요렇게 학교마다 조금씩 달라요. 되시죠? 그래서 얘들아 나중에 너네가 고등학교 2학년 한 여름방학 때쯤 되면은 좀 컨설팅을 해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학교들을 좀 추려서 그 학교들이 어떤 과목을 권장하는지 어떤 식으로 서류 심사를 하는지를 미리 파악을 해놔야 돼. 만약에 지금 내가 컴공을 가고 싶어. 근데 고대가 지금 컴공에서 화학을 권장하고 있잖아. 물리를 권장하고 있잖아. 근데 그러면은 꼭 해야 되는 건가? 컴공 가려면 물리, 화학도 꼭 해야 되네? 그럼 난 무조건 물화는 해야겠다. 요렇게 생각할 수는 또 없는 거야. 왜냐면 내가 서울대, 뭐 연대, 아니면 그 밑에 뭐 한양대, 뭐 쭉쭉쭉 있을 거 아니야. 내가 가고 싶은 학교 4-5군데가 컴공이어도 물리를 권장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학교와 학과를 미리 정해서 그거를 어떤 과목을 권장하는지를 미리 다 파악해 놓으시면 시행착오가 좀 줄어들겠지? 그때 가서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상황은 좀 피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권장을 하고 있긴 해요. 컴퓨터 학부. 그 다음에 밑에 반도체, 뭐 의공학. 의공학은 뭐냐면 그 의료기기 만드는 학과야. 당연히 물리가 필요하겠죠. 뭐 이런 것들은 물리를 지금 권장하고 있어요. 연대는요. 연대도 여기 쭈루룩 물리 1, 물리 2, 물리학과, 기계공학부, 반도체공학, 전기전자. 여기 완전 다 물리 쪽 하셔야 되죠. 그리고 그 이외에는 없네요. 요 아래 쭉 없네요. 심지어 연대는 얘들아 신소재공학부도 물리 권장을 안 하고 있어. 화원화투를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진짜 천차만별이라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내가 다 찾아서 내가 가고 싶은 학교, 내가 가고 싶은 학과, 내가 결국 다 찾아봐야 돼. 얘들아. 미리 정해서. 되셨죠? 그 다음에 생화학, 뭐 생명공학, 시스템 생물학과. 전부 다 화생 얘기하고 있죠? 화생. 되셨죠? 그리고 여기 천문우주학과는 여기 물리가 있네. 근데 물원, 화원, 지원, 지투겠지? 요렇게 있네요. 그 말은 여기서는 화원, 지원을 해도 괜찮다 뭐라는 얘기야. 근데 어찌됐건 권장하는 과목은 그래도 한 번씩 이수를 하면은 이득인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 서류평가 때 심사를 해요. 서류평가 때. 서류평가가 10% 내지 20%의 비율로 차지를 하는데 그때 이 친구가 어떤 과목을 했는지, 어떤 과목을 이수했고 우리 과에 그게 적합한지에 대해서 서류평가 때 심사를 해요. 되셨나요?
여기까지 또 궁금한 거 없어, 얘들아? 좀 답이 됐을까? 물리 꼭 해야 되나요? 하는 질문에 대한. 여기서 나는 이걸 보니까 저는 물리를 꼭 해야겠군요 하는 사람 있어, 혹시? 수혁이. 또 무슨 과가? 그치. 전자전기 무조건 해야 돼. 또 무슨 과 가세요? 우주 쪽도 무조건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각 과목별로 어떤 특징이 있고 미사고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를 내고 어떤 식으로 그 내신 시험 범위를 정하고 그다음에 몇 명 정도가 각 과목의 선택자로 있는지 또 알려드릴게요. 일단 물리 1은요 100명 이하예요. 100명 이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얘들아 1등급 명수가 갈리는 거야. 몇 명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1등급이 갈리는 거잖아. 만약에 100명이다. 그러면 1등급이 몇 명이야? 3명. 3, 4명인 거야. 그러니까 4등 안에 들어야 1등급인 거야. 그래서 이 선택자 수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현재 고2, 그러니까 너네 선배들의 현황을 지금 조사를 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일단 올해 고2는 80 몇 명이야. 너네 아마 거기 프린트 뒤에 있을 거야. 이따가도 얘기할 건데 가장 적어요. 일단 가장 적어요. 하남고 같은 경우는 얘들아 물화생 선택자가 가장 많거든. 작년에 그랬거든. 근데 올해는 모르겠는데 미사고는 화생지 선택자가 가장 많아요. 이것도 학교마다 다 조금씩 달라. 그래서 자 물리 1 같은 경우는 얘들아 대단원 3개로 나누어져 있어. 역학과 에너지, 물질과 전자기장, 파동과 정보통신. 근데 너네 딱 이름 들어봤을 때 어디가 가장 어려울 것 같아? 여기가 난이도 최상이에요. 물리 같은 경우는 얘들아 1단원이 가장 어려워. 1단원이. 그래서 중간고사로 소단원, 2단원의 1 여기까지가 1학기 중간으로 나와요. 근데 여기도 상당히 내용이 많고 굉장히 어려워. 진짜. 그리고 나머지 1단원이 기말. 여기가 기말. 그리고 남은 대단원 2, 대단원 3이 각각 2학기 중간고사, 2학기 기말고사 요렇게 들어가. 되셨죠? 그래서 얘들아 여기 같은 경우는 약간 노력으로 극복하는. 그러면 1단원은 어떨까? 뭐라고? 약간의 재능이라기보다는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해. 노력으로 극복되지 않는 건 없어. 근데 좀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 좀 많은 노력. 그래서 좀 어렵다. 그리고 물리 1, 미사고 물리 1 시험 난이도에 대해서는 작년에 비해서 난이도가 갑자기 확 올랐어요. 왜 이런지 나도 모르겠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물리 선생님한테 좀 분석을 부탁드렸더니 갑자기 난이도가 어려워졌대. 선생님이 바뀌셨나? 뭐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물리 그 문제를 어려운 문제들을 어디서 냈냐면 그 EBS 있지 얘들아. 개념 완성. 그리고 수특. 수특 아시죠? 수능 특강. 거기서 문제를 내셨대. 변형해서. 2학년 문제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2학년. 그러니까 갑자기 난이도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또 내년에는 몰라. 내년에 너네가 2학년 돼서 물리원을 선택했을 때는 난이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점점 어려워졌다. 근데 사실은 물리뿐만이 아니라 미사고가 전체적으로 시험 난이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근데 그거는 미사고가 하남고만큼 거의 좀 잘하는 친구들이 이제 약간 양쪽으로 나뉘는 느낌이 있거든. 하남고, 미사고 이렇게. 그래서 좀 수준이 높은 친구들이 많이 온 걸 선생님들 아시는 것 같아. 그래서 점점점 난이도를 올릴 수밖에 없겠지. 변별력을 위해서. 그래서 약간 그런 추세예요. 되셨죠? 물리가 이렇습니다. 자, 다들 약간 내일 아니라는 표정으로 있는데 모르는 거야, 얘들아. 그 다음 화.
그래도 이건 다 할 거 아니야, 화학은. 그쵸? 화원. 화원 같은 경우는 한 130명에서 140명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지금. 괜찮죠? 뭐 괜찮은데, 일단 시험 난이도는요, 난이도는 중에서 중상 정도? 중상은 이 단원마다 살짝 좀씩 달라지긴 해요. 단원마다 달라지긴 해. 그리고 절대 어렵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내년엔 어떨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절대 어렵지 않아서 작년, 재작년 어땠냐면 90점대 초반이어야 1등급이었어. 90점대 초중반이어야 1등급이었어. 그러니까 한 개 틀리거나 두 개 틀리는데 그 배점이 좀 작은 걸 틀려야 1등급. 중간, 기말 합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쉽지 않다, 얘도. 근데 화학 자체가 어려워요. 가장 어려운 단원, 1단원, 요 마지막 단원. 딱 시작하자마자 얘도 어려운 게 딱 나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범위가 딱 4개잖아, 얘들아. 1학기 중간, 1학기 기말,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이야. 뭐 약간 이런 말을 많이 들을 수도 있어, 너네가. 화학은 2, 3단원은 쉽다. 요런 얘기가 있긴 한데 뻥이에요. 1단원, 4단원에 비해서 쉽다라는 거예요. 1단원, 4단원이 워낙에 어렵고 그에 비해서 2, 3단원은 조금 할만하다, 요거예요. 되셨죠? 화학은 요렇습니다. 그리고 화학 같은 경우는 얘들아, 생명도 마찬가지인데 화생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험 문제를 복붙하셨어. 우리 학원에서 선생님이 직전 보강 자료로 줬었거든? 근데 거기서 4문제가 복붙해서 나왔어. 대박이지? 그래서 너네 선배들이 그 문제 처음에는 의심했대. 이거 뭔가 변형했겠지. 근데 똑같은 거야. 계산하고 하는데 숫자가. 그래서 답을 그대로 찍었었어, 나. 근데 이게 재작년도 그렇고 작년도 그랬어요. 희한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사이트랑 뭔가 같은 걸 공유하시나 봐. 같은 걸 쓰시나 봐. 근데 올해도 그럴진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시험 문제에 막 굉장한 심혈을 기울이진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면은 1등급 충분히 받을 수 있다. 되셨죠? 그다음 마지막이 아니네. 생명과학. 생명과학이 얘들아 되게 뭐가 많아 보이지? 실제로 많아요. 대단원이 5개가 있어요. 그리고 너네 이거 좀 알잖아. 생명은 어디가 중요한지 알잖아. 어디야? 여기야. 여기. 아니, 여기. 유전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얘기해. 너네 선배들한테도 몇 번 얘기했는데 개념을 한 3-4번은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마스터를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너 고3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비유전을 마스터해라. 비유전은 뭐야? 1, 2, 3, 5단원. 유전이 아닌 파트를 마스터하고 유전은 마스터 못하고요. 그냥 내가 맞출 수 있는 영역을 그냥 하나하나 넓혀가는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1등급이 나오거든, 수능에서. 그 정도로 굉장히 어려워요. 아무나 못해, 유전은 진짜. 그럼에도 할 수 있다는 거. 내신에서 1등급은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는 조금 쉬워요. 이 부분은. 그래서 여기가 아마 1학기 중간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올해에 갑자기 여기까지로 늘어났어요. 1학기 중간고사 범위가. 그리고 요 나머지가 1학기 기말고사 범위고요, 이번에. 그 다음에 유전이 2학기 중간이거든, 얘들아? 근데 봐봐. 요 마지막 5단원 생태계가 조금 난이도가 쉬워. 그래서 겹쳐서 냈어요. 또 냈어요, 유전을. 기말에. 변별력이 안 생길까봐 그랬던 것 같아. 생명도 쉽지 않다. 근데 생명은 재밌다. 재밌다라는 거.
얘도 마찬가지로. 근데 난이도가 얘들아, 난이도가 쉬워요. 중에서 중하 정도예요. 생명과학이, 미사고가. 근데 얘들아, 이게 좋은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 틀렸는데 2등급이 나왔었어. 그러니까 얘들아 봐봐. 물리 제외하고 화생지는 미사고에서 그냥 100점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100점. 100점 맞는 걸 목표로 생각을 해야 돼. 내가 학종으로 뭔가를 해보려면. 그러니까 한 개 틀렸어요, 2개 틀렸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 등급이. 그러니까 안전하게. 얼마나 마음 편해. 그냥 100점이면 그냥 성적표 안 봐도 돼. 그냥 1등급이야.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공부하시면 돼요. 되셨죠? 그 다음에 진짜 마지막이네. 이제 지구과학. 지구과학도 생명만큼 많아요. 선택자가 한 150명 정도 돼요. 150명 정도 되고, 지구과학은 얘들아 뒤로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져요. 뒤로 갈수록. 특히 여기 별의 물리량 요쪽 계산하는 거 엄청 나오고, 빅뱅 우주로 너네 배웠었잖아. 거기가 이제 막 계산이 더해져. 너네가 했던 거에서. 재밌겠지? 지구 할 사람들? 자, 근데 얘들아 지구는 잘 생각해야 돼. 너네가, 그리고 너네 선배들 쭉 보면은 화생지 선택자 많다고 했잖아. 그치? 근데 공부를 있지, 나는 분명히 선택을 화생지를 했는데 공부를 화생만 한다? 그래서 지구를 많이 해. 지구는 내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암기해서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너네들이. 근데 그게 아니거든. 얘들아, 지구가 물화생보다 이해하는 데 필요한 난이도가 조금 낮기는 해. 낮기는 한데 1등급을 받기 위한 노력은 똑같아. 물화생이랑 똑같은 노력을 해야 지구에서도 1등급이 나와. 그걸 너네가 처음엔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지구를 놓고 있다가 화생만 막 신경을 쓰고 물화만 신경을 쓰다가 지구에서 막 5등급, 6등급 이렇게 나와. 그러면 얘들아 말짱 돌아오는 게 아무 소용없어. 밸런스를 가져가셔야 돼요. 밸런스를 잘 맞춰서 가져가셔야 돼요. 세 과목을. 그래서 지구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 같이 해야 된다. 특히 수능으로 선택할 확률이 가장 높은 과목이거든, 너네가. 그렇기 때문에 얘도 선행학습이 필요하다. 간과하시면 안 돼요, 지구과학을. 되셨나요? 여기까지 질문 있는 사람 있어, 혹시? 과탐 네 과목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잖아. 혹시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어? 관심 없어? 자, 요거예요. 요게 현재 상황이에요. 자, 얘들아 어때? 너무 힘들 것 같지 않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정도로 각오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1등급 3명이에요. 근데 있잖아. 5명, 7명, 5명. 또 절대 결코 많은 수가 아니야. 그럼에도 이걸 보면은 1등급 어렵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너네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냥 100점 맞아야겠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 100점이면 그냥 1등급이야. 그러니까 얘가 몇 등이고 뭐 몇 명이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나는 완벽하게 꼼꼼하게 공부를 해서 그냥 무조건 다 맞을 생각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다 맞을 수 있어. 실제로 너네 선배들 중에 이번에 화학, 생명 다 맞은 선배도 있어. 둘 다 1등급이지. 그러니까 있어, 얘들아.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면은 다 가능해요. 전교생은 지금 현재 311명 정도, 이 중에서 이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학은 거의 절반 넘게 선택을 했네. 그치? 생명이 가장 많아요.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그 조합을 한번 볼게요. 자, 물화생 할 사람. 오, 뭐야? 둘이 짰어? 둘이 같이 갈 거야? 자, 공부량이 가장 많은 조합이죠. 물화생. 난이도도 가장 어려운 조합이에요. 근데 뭐가 유리해? 학종, 서류에서 유리하다. 아까 그거 처음에 봤던 거 있잖아. 권고 과목. 거기서 유리하다.
그리고 이렇게 선택을 할 때는 얘들아, 선생님이 처음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그냥 내신만 생각해서 안 돼. 수능으로 어떻게 가져갈 건지도 생각을 하고 가셔야 돼요. 수능으로. 물화생을 선택한 하남고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친구들 중 50%가 뭐야? 60% 이상이 수능을 생지를 지금 공부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알아두셔야 돼. 그러니까 얘들아, 원과목이 있잖아. 너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 물, 화, 생지 전부 다. 그래서 절대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만만한 과목 하나도 없고요. 공부 진짜 대충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너네 겁주고 싶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각오를 단단히 해야 돼. 얘들아. 되셨죠? 그래서 1학년 여름방학, 겨울방학, 여름방학 요렇게 어떤 단원을 좀 미리 선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쓴 거거든, 얘들아. 그래서 이거는 참고해서 내가 일단 선택 과목을 선택한 이후에 참고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되고, 그리고 선생님이 저번 주인가에 이번 여름방학 때 무슨 특강 들을 거냐 물어봤었잖아. 요거 때문에 다 물어봤던 거야.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때는 만약에 물화생을 한다 하면은 뭐 하나 만만한 게 없지 지금. 뭐 하나 만만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물화지가 있어요. 물화지. 생명 안 하고 물리화학, 지구과학 하는 경우. 요런 경우는 이제 지구과학도 공부량이 많긴 해, 얘들아. 많긴 한데 물리화학에 비해서는 이해하기 위한 난이도는 살짝 낮기 때문에 얘네들이 공부량이 좀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서 좋은 점, 지구과학을 얘들아, 선생님 아까 얘기했잖아. 지구과학 선행을 간과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그게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다 같은 출발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반대로 나는 지구과학 선행도 했다 하면은 그 출발선보다도 더 빨리 출발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약간 요런 거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죠. 요 조합은. 근데 중간고사 부담이 높다. 이게 물리도 얘들아 아까 1단원이 어렵다고 했잖아. 역학. 화학도 1단원 어렵다고 했잖아. 지구도 1단원에서 또 어려운 게 있어요. 어려운 파트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어려운 걸 같이 공부해야 된다. 중간고사 때. 요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죠. 요런 것도. 되셨죠? 그 다음 화생지. 물생지. 자, 이거 같은 경우는 화학을 빼고 물리, 생명, 지구. 수능 선택 과목으로 가장 많은 비율이 요거잖아. 그치? 요거 노래도 있는 거 알아? 생지하자. 몰라? 윤도영 선생님이 부른 노래? 기타 치면서? 맞아. 생지하자 노래도 있어. 깝치지 말고 생지하자.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거죠. 그게 가능한 거야. 그래서 내신을 대비하면서 수능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조합일 수 있겠죠? 근데 화학이 권장 과목인 학교나 학과에서는 분리할 가능성도 있지만 어찌됐건 등급 잘 받으면 모든 길은 있어요. 모든 길은 있어. 되셨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하는 조합. 화생지. 자, 가장 흔한 조합. 가장 무난한 조합. 근데 요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공대 이외에서 가장 흔한 조합인데 공대에서도 아까 처음에 봤던 것처럼 물리랑 아예 상관이 없거나 권장하지 않는 그런 학과에서는 해당이 된다라는 거. 이 얘기고. 수능 과목의 선택권이 많죠. 수능 과목의 선택권이라 하면 화학, 생명 요렇게 선택해도 되고 생명, 지구 가장 많은 조합 요렇게 선택해도 되고 또 화지도 은근히 많아요. 요렇게. 그래서 사실
화학이랑 생명이랑 난이도가 비등비등하다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이게 약간 성향의 차이인 것 같아. 나는 화학이 더 잘 맞아 하는 친구는 생명을 진짜 극도로 싫어해. 그리고 생명이 난 재밌어 하는 친구들은 화학 계산하는 거 너무 싫어해. 못하겠대. 그래서 이 성향의 차이이기 때문에 일단 지구를 하나 무조건 넣고 이 둘 중에서 내가 해보면서 수능을 결정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조합들이 다 가능하다. 2학년 때부터 개념을 대비할 수 있다. 라는 이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얘들아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물화생 선택한 친구들 중에 지금 생지를 수능 보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했잖아. 근데 진짜고요. 우리 학원만 봤을 때도 우리 학원에서 지금 고3 형아 누나들 수업하잖아. 그치? 물화생지. 물화생지 중에 반에 수강생이 가장 많은 과목이 지구야. 2학년 1학기 때는 물리가 가장 많았거든. 왜냐면 물리는 어렵잖아. 그치? 어려운 거 다 알고 있잖아. 그리고 하남고에 물화생 선택자가 많아서 하남고에서 물리를 선택한 애들은 그냥 다 와서 들었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진짜 많았어, 물리가. 근데 결국 지금 수능을 한 얼마 앞뒀니? 5개월 정도 앞둔 이 시점에서 지구가 가장 많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럼에도 나는 물리를 반드시 해야 하는 친구들은 진짜 각오를 잘 하시고 선행으로 조금 열심히 미리 해두시면 훨씬 좋겠죠. 되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 또 있어, 얘들아. 요거. 자, 수시 종합으로 합격한 케이스가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어. 근데 사탐의 경우 선택자 수가 적으면 등급받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죠. 아까 물리가 80 몇 명이었잖아. 1등급 몇 명이었어? 3명이었어. 근데 사탐 같은 경우 얘들아, 너네 정법 알아? 정법 같은 건 진짜 적. 한 명막이래. 요런 경우는 잘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회피형으로 요걸 선택하는 친구들도 있어. 나는 그것만은 절대 안 했으면 좋겠어. 물론 내가 이쪽으로도 뜻이 있어서 이 진로나 요런 게 관련이 있어서 요렇게 가야 된다 라는 건 당연히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과탐 3과목 할 시간과 이 각오는 없는 것 같아요. 회피를 하기 위해 요렇게 선택하는 경우는 요렇게 선택을 하더라도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는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얘들아 임하는 각오의 문제거든. 각오의 문제라고 생각해. 그래서 회피형으로 이렇게 선택하는 건 정말 비추고요. 물론 진로나 뭐 이런 선호에 따라서 선택하는 건 당연히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공부량이 적지는 않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 요거 좀 토대로 해서 얘들아 미리 정하셔야 돼요. 미리. 만약에 너네 이거 지금 그 데드라인이 10월인지 언제인지 아직 모르잖아. 그치? 근데 그렇다고 10월까지 안 정할 수는 없어. 왜냐면 너네 미리 정해서 여름방학 특강 때 미리 선행도 해야 되고 지금 대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이제 다음 달이기 때문에 벌써 빨리 한 달 정도의 시간을 갖고 정하면서 좀 부모님이랑도 상의를 해보시고 내가 무슨 과, 무슨 학교에 관심이 있는지 좀 생각을 하면서 빨리 정하시는 게 빠르게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질문 있는 사람 있을까? 얘들아?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오세요. 질문해도 되니까 요 진로에 관련해서 뭐 연락을 해도 좋고. 그래서 요거 버리지 말고 집에 잘 가져가서 부모님께도 보여드리고 영상으로도 갈 거니까 영상으로 꼭 다시 보면서 좀 생각을 좀 잘 해보세요. 내가 진짜 뭘 하고 싶은지. 되셨나요? 여기까지. 시험 보자, 얘들아.